일본에 가서 무엇을 내가 전공으로 잡을까 할 때 하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불변 수연의 이야기도 하엄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하엄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해놓고 보니까 그 일이 집을 짓는다는 게 너무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그때 정말 제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처님께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수행관만 지어주면 제가 제 개인 소원은 일생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던 절은 99년에 금장사를 건립했어요. 저희가 2000년도에 김포에 가면서 이제 거처가 또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타사에는 김포와 보타사를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라 하는데 김포에서 가르치고 보타사에 주지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거리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임을 하고 제 개인 사찰을 99년에 저 홍은동에 산비탈에 세웠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리 방과후 교실을 6년간 했지요. 동네 어린이들을 위한. 99년에 가가지고 한 3년 살면서 동네를 보니까 그 젊은 부부들이 직장을 가지고 아이들이 낮에 방치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다 직장 가 계시니까 점심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저녁까지 김밥 하나 먹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미래를 불교를 바라볼 때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동네에서. 그래서 알게 된 것이 그때 막 방과후 교실이 한참 유행했습니다. 2000년도 들어오자마자. 그래갖고 거의 교회에서 800 몇 개 방과후 할 때 금장사 보리방과후 교실이 유일하다고 그럴 정도로 저희가 정보가 늦어갖고 그때는 종교단체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가 저 금장사를 보리방과후 교실을 열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이제 관인이니까 그 서대문 구청으로부터 비용을 받거든요. 그래야 이제 또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개인으로 하는 거는 힘이 붙여서 그래도 그것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6년, 일로 오기 전 6년을 그걸 잘 하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부모들 거기 올해도 그때 방과후 교실에 어린아이가 올해 고3이 하나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 인연을, 또 저희도 절에 있는 좋은 음식을 잘 해 먹였고, 그래서 그 금장사에 있으면서는 방과후 교실을 운영한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보람이 됩니다. 저가 있던 금장사도 아주 산비탈이라서 차 한 대 올라오기가 어려웠고, 또 그 이옥자 불자님이 주신 포교당은 너무 좁아서 그 지하 주차장, 반지하 주차장을 막아가지고 거기를 어린이 법당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 나가면 그냥 찻길인데 튀어나갈까봐 항상 불안했어요. 그것도 한 9년 동안 그 포교당을 열었는데 정말 부처님 가피로 사고 없이 잘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그러다가 60평을 또 사서 한 120평 포교당이 됐거든요. 여기를 다시 지어서 어린이 법당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천부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불사도 되고 그것이 하나의 세월이 지나갔을 때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누가 계셨냐 하면은 동네 이호신 화백이 가까이에 계셨어요. 그 부인이 화실을 여시고,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갖고 그분들이 이제 저희 포교당 은평법당에 오시고 이래갖고 아 화가가 옆에 계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고 잘 하시는 줄 모르고 내가 동네 화가시라서 인연이 됐다고 이러면 웃으셔요 그분이. 스님 눈에는 제가 그냥 동네 화가입니다 이러시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잔타 석골이나 저기 돈항에 가면은 천불도가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그 천불도가 아주 고정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자유로운 모습으로 천불도가 있고 그것만으로도 환희롭다고 그분이 그러셔요. 그러면은 그 손모습을 이제 무드라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부처님의 설법을 말하시는 걸 수화로 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경전을 담을까 하는 게 이제 정해진 게 수타니파타는 이제 너무 수행자 쪽에 많은 말씀이니까 일반적인 경전을 법구경을 선택을 해서 법구경 400개가 넘는 개송 중에 100개를 뽑아 가지고 그래서 그 100개를 그 개송을 수화로 하셔요. 그걸 이제 그 원심의 회장이신 회장이셨죠? 김장경 선생님이 자동 샤타를 갖고 수화로 개송 하나를 해주시면 그 사진을 우리 이호신 화백에게 보내드려요. 그러면 다른 거는 이호신 화백이 자유롭게 그리는데 수화는 그 사진대로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10분의 부처님이 법구경 개송 하나를 수화로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100개가 되니까 1000분의 부처님이 법구경을 설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제 그냥 평면으로 그림을 보는데 청각장애자들이 오시면 정말 느껴요. 느껴서 막 울기도 하시고 (10년) 세월이 걸렸고 저것을 그리는 데는 2년은 준비했어요. 이호신 화백이 원래 수묵화가시거든요. 근데 이 천부를 통해서 채색 화가로 당신이 터득을 하셨어요. 저희가 불사가 원래 돈이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다 물감을 도반들 친구들한테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셔서 정말 눈물겹게 불사를 했고 11년인가에서 이제 해향을 했어요. 그 나머지는 3개의 부처님, 그 3개 박물관의 유명한 부처님을 다 이호신 화백이 그렸습니다. 그분들을 다 우주 공간에 모셔 나온 것처럼 하고 서울대학교 별연구원 이시호 박사가 별자리를 다 이렇게 고증을 해주셔서요. 3개의 부처님이 아주 이 우주 공간에서 자유롭게 설법하시는 그런 걸 형상화했는데 공간이 좁아서 제대로 설치를 못했어요. 금장사 있을 때 스님이 이제 제가 그림을 다 그리 지금 산청으로 내려가 계시거든요. 여기 서울 생활을 다 접고 가셨어요. 이 부처님을 날 보고 받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걸 모아놓으면 이 공간에 꽉 차는데 금장사에 넣을 데가 없어요. 그새 너무 제가 7년을 준비해서 그려주셨는데 그려준 그림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받을 공간이. 그때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막 그러는데 어떤 신도님이 이 집을 와보자고 그래. 여기 음식점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결국 이제 2군데를 다 정리하고 이쪽으로 2008년부터 준비해도 2010년에 4월에 개원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래요. 이건 뭐 저런 천불의 준비도 있었지만 그거 갖고는 그 액수는 택도 없었어요. 사실 여기가 너무 비싼 집이라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젊은 스님들하고 이 금륜사야말로 부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동안 우여곡절 속에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부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신도시가 지금 원흥 신도시, 이쪽은 향동 신도시 한 2만 세대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요지에 저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불교를 아끼시는 모든 불자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뜻을 모아서 신도시의 사찰의 역할을 해내야 돼요.
이제 어린이 포교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한데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것은 어린이들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방과후 교실하던 차를 인수를 받아갖고 태우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 스님들이 한 이틀 전부터 문자를 줘갖고 문자가 오고 가고 부모한테 이야기 그 물밑 작업이 있어서 아이들을 또 데리고 와야 되고 아이들은 첫째로 재미있지 않으면은 이제 안 오는 게 문제고 금세 실증을 내는 게 또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실증 내지 않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제 태권도도 하고 음식 요리도 하고 또 이제 영어 할 줄 아는 스님, 효석 스님이 오면 영어로 이제 노래도 가르치고 여름 연수 때는 우리가 이제 마당에다가 그 수영장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일이 많아서 이제 연수 끝나고는 수영장을 빌려서 이제 가고 텃밭은 여기가 농지가 7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그 신도님들께 주말 농장처럼 분양해요. 봄에 분양도 하고 우리가 농사 지어갖고 제일 어린이들하고 같이 직접 농사 지은 걸로 그 자리에서 여름에 이제 가든 파티를 합니다. 더 자연으로 돌아가는 어떤 삶 같은 거를 은연중에 이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많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희가. 제가 절에 보면 법당 하나 달랑 있잖아요. 스님들 방하고. 그럼 남자분들이 와가지고 법당에 앉아 계실 수도 없고 밖에서들 기다려요. 이건 아니다. 가족이 와서 불자가 돼야 되는데 가족이 와서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자마자 스님 그때 7인가가 방 2칸 갖고 살면서 이거를 열었어요. 일요일은 오시면 얘가 북적북적해요. 차 잡수고. 그리고 청년 불자들이 이제 법회 끝나고 여기서 또 놀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이제 전혀 그 절에 아닌 다른 일로도 지나가다 오셔서 이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절에 오면은 굉장히 여유롭고 휴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정말 소박한 먹거리, 아주 절집 전통다운 그런 반찬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지금 고민은 이제는 더 이제 절이 학교 간 어린이들도 너무 이제 늦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기를 키울 때 막 영아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키우다가 너무 힘들 때 아기 안고 절에 가면 위험하지 않고 아이 놓고 쉴 수 있는 법회도 그래서 한쪽에는 그런 저쪽에 가면은 한쪽에 이제 그래서 그냥 법회 꼭 참석 아니라도 아이하고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 배려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숫자가 많지 않아요. 뭐 몇십 명 단위가 이제는 아니니까 하나라도 맞춤 포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기 얻고 온 사람은 고3이 편안해야 되고 1학년은 1학년대로 2학년 2학년대로 그래서 그거는 정말 굉장한 노력이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 군 부대하고 인연이 된 건 저희가 2010년에 왔을 때 거기 사단장님하고 우리 신도님이 아시는 분이 돼갖고 여기서 차를 마시셨어요. 영현 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절을 지어놓고 돌아가셔서 그냥 법당에 여러 단체가 이제 지나가듯이 법회를 하고 있어서 아 우리도 그러면 군 포교를 좀 참여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사단장님이 나는 곧 이제 가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려면 자매 결연을 맺자고 그분은 종교도 다르신데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여 갖고 그 2010년 가을에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교회도 이제 자매 교회가 있고 그러면 우리도 권한이 있는 거예요. 포교할. 그래서 자매 사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행단체가 하엄장학회가 있어요. 저는 22년째 지금 장학회를 하고 있는데 하엄장학회, 신도회, 우리 사중, 거사회, 또 청호보살님 그래서 5팀이 한 주씩 맡아요. 그래서 그걸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군인 간식비가 거의 한 1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걸 사중에서 다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물 빠진도 이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는 미래에 투자가 없으면은 불교가 더 이제 그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99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매일신문사가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근세 100년 종교 여성 명감을 편집을 한다고 이제 그 계획을 짜고, 근세 100년 종교 여성이니까 불교도 들어가고 이제 기독교도 들어가서 자료를 모으면서 불교 쪽 보따리만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구 학인 스님이 그 보따리를 덜렁 들어다 날 갖다 준 거예요. 그 엄청난 보따리를. 그래서 불교의 근세 100년 비구니 삶과 기독교의 근세 100년 하면 여기 너무너무 화려하고 족적이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힘들게 그 불교의 그 전통 풀뿌리를 지키고 있었다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모으니까 비구니 스님들은 자기 이야기 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렇다고 비구니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97학번, 저희 승가의 97학번이 다니면서 비구니 스님들 인터뷰를 요청을 하고 해주시는 분들에게 겨우 전국을 누비면서 인터뷰를 해서 그 매일신문에서 요청한 그 책을 같이 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내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걸 섞어 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매일신문하고는 결별을 했죠. 이건 우리대로 정말 너무나 가치 있고 정말 우리의 산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연구소를 세워서 이것을 지속시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97학번 학인심리 중심이 돼갖고 7년을 노력해서 그 나온 책이 한국 비구니 수행담록이라고 하는 3권과 거기는 한 300명 스님들의 그 삶이 이제 저희 신라시대 그 자료서부터 정리해서, 그리고 명감은 500명 정도의 스님의 이야기를 사전처럼 한 게 7년이 걸렸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샤카지타에 참석하게 됐어요. 여성불자대에. 2002년에 그 대만에서 한 거를 가서 7차 대회를 보고 그걸 받아갖고, 그걸 받을 때 한국 비구니 연구소가 받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아무 걱정 없이 덜컥 받아갖고 온 거예요. 와서 2년 뒤인 2008년에 저희 학인 스님들하고 또 비구니해서 이제 도와주시고 이래갖고 우리 학교에서 정말 잘 치렀어요. 지금 현재 그 서울대학교 조은수 교수님하고 제가 샤카지타 코리아 공동대표로 있어요. 이제 일반도도 여성사, 여성의 활동 이런 것을 이제 그 여자 대학 중심으로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여성 수행자, 비구니 수행자에 대한 자료가 저희 비구니 연구소에서 낸 게 그게 거의 전부가 아닌가 할 정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그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그 비구니 역사 자료를 남겨야 된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재 비구니 스님들이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역사 기록을 살피고 현재를 인정함으로 해서 비구니들의 그 어떤 역할을 인정해주고, 그러므로 해서 어떤 그런 평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근원을 봐도 부처님의 평등심에서 출발했다고 봐야 되고, 현재 우리의 역할을 정리해 봄으로 해서도 명실공히 비구 비구니가 같은 역할을 차에 두 바퀴와 같이 하고 있구나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록과 역사와 활동을 잘 정리해서 문헌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가 기록이 남아야 돼요. 이 우리가 사는 세계 전체를 하면 법계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 퇴임 강연에 법계와 보현 그리고 중도라고 하는 주제로 퇴임 강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체를 법계 진리의 세계로서 인식하는 것.
그럼 그 진리의 세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진리로서 지켜가는 것은 보현행원이다. 정말 악하고 남에게 피해 끼치면서 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참 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보현행원이 아니냐. 그 보현의 것에 하나를 더 붙인다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굉장히 조화로운 삶, 이념이나 소유나 모든 것 편견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화로운 삶을 우리가 그래서 제가 건 30년을 하움을 하면서 새 단어를 뽑으려면 우리가 담고 있는 나 자신도 법계의 하나의 존재이고 그 법계가 보현행원 쪽으로 향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움이고, 그리고 어디에도 편견, 일에도 치우치지 않고 전체도 치우치지 않는, 나에도 치우치지 않지만 너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그 조화로운 마음가짐, 행위를 이끌어내는 것이 부처님의 충도의 가르침이다.